안녕하세요. 행복부동산 연구소 최지혜입니다. 서울 중구 무교동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낙지골목으로 불리는 오래된 음식점 골목과 고층 건물이 뒤섞인 이곳이 이미지 변신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전해드리고요.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하고 풍부한 임대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매물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늘도 무료 전화 1661-5300 문자 상담 샵 7557 이용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부동산 가이드톡은 한 주 동안의 부동산 관련 기사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시장 보는 남자 박정훈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네, 자, 저희가 무교동이 확 바뀐다는 소리에 그럼 낙지골목이 없어지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도입된 개념이 이 타운 매니지먼트라는 건데 좀 생소하네요. 사실 제가 그 강의 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도심 재생 사업의 한 일환으로 일본이나 서구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의 모델인데요. 우리 그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이제는 이런 정책 모델들을 하나씩 수용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이제 진행해 가는 것에 대한 그런 부동산 트렌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오늘은 롯폰기 힐스식 도시 재생 엿보기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장 보는 남자 박정훈이 주목한 부동산 뉴스. 도쿄의 명소 롯폰기 힐스, 한국에 상륙하다. 상업지구와 업무시설, 문화단지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격이 다른 도시 재생사업 타운 매니지먼트.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가이드톡 주제는 롯폰기 힐스식 도심 재생 엿보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사실 제가 몇 주 전에 강의를 할 때 앞으로 부동산에서 선진국 부동산에서 정책들이 나오게 될 때 사실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개발이 많이 필요하게 될 때는요. 그러면은 도심에서 벗어난 쪽으로 다시 위성도시나 신도시를 만듦으로 인해서 도시를 팽창시키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선진국에 접어들게 되면은요, 팽창되었던 것들이 너무 많이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도심 내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도심 재생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심 재생 사업들은요, 이미 일본이나 미국 또는 서구 유럽에서는 많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타운 매니지먼트라는 그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듯합니다. 그 내용이 매일경제 신문에 기사로 실리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당장 진행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정책들이 진행되기 위한 용역이 착수되었다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용역이 착수되었다는 것 자체로도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가는 정책을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좀 보시면은요. 제목이 롯폰기 힐스식 도시 재생한다는데 하고 밑에 조그만 글씨로 서울시 무교동에 올해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줄치인 그런 그 내용들을 좀 위주로 해서 보시면은요. 서울 중구 무교동에 일본 도쿄 명소로 꼽히는 롯폰기 힐스와 도쿄 역세권 마루노우치 등을 벤치마킹한 타운 매니지먼트가 도입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요. 그 무교동 일대가 사실 홍대 상권이나 또는 명동 상권에 밀려서 조금 도심이 조금 정체되고 침체되고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요. 이런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 그 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요. 이렇게 무교동 일대를 타운 매니징 사업을 이렇게 착수했다. 이런 내용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좀 보시면은요.
시에서요 특정 지역에 타운 매니지먼트를 도입하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거 도입을 위해서 용역에 착수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타운 매니지먼트라는 사업은요, 그 밑에 정의가 좀 나와 있는데요. 상업, 업무시설 집정지나 또는 대형 복합시설을 하나의 마을로 간주하고요. 전문기관이 종합 운영 관리하는 도시 재생 사업의 방법을 뜻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놓았습니다. 요거를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도심 재생 사업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하드웨어적으로 접근을 하면은요. 도심을 재건축한다거나 또는 재개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주택을 좀 더 고급화시키든지 안 그러면은 조금 그 상업시설을 조금 집적화시키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타운 매니지먼트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소프트한 부분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낙후된 도심에 있는 지역들을 하나로 뭉쳐서요. 그쪽을 어떤 개념을 넣어서 사람들 수요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만드는 사업, 그런 사업들을 마을 공동체 사업 중에서 그 타운 매니지먼트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보다 먼저 진행되었던 대표적인 데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롯본기 힐스에서 이런 쪽을 진행을 시켰고 지금은 아주 잘 정착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서울시뿐만 아니고요. 각각의 지방 중소도시들에서도요. 이런 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어떤 관광 산업이라든지 또는 국내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어떤 소비 형태를 일으키고 하는 쪽으로 해서 그 도심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이런 정책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입안이 되고 펼쳐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에서 보시면은요, 일본의 롯본기 힐스에 대한 경과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조금 읽어보면은요, 한국보다 앞서서 도시 재생 사업을 시작한 일본은 도쿄 롯본기 힐스와 도쿄 미드타운 등 복합시설이 들어선 롯본기 일대와 도쿄역 주변이죠. 이쪽이 조금 도심 중에서 조금 아주 입지가 좋은 자리이고요. 그리고 일본 중에서 조금은 낙후된 지역이었죠.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타운 매니지먼트 도심재생 사업으로 일으켜서 지금 일본에서는 굉장히 상황에 이 부분이 잘 정착됐다는 내용들이 기사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09년부터 매년 열리는 롯본기 아트 나이트는 롯본기 힐스와 모리 미술관, 그리고 도쿄 미드타운 산토리 미술관, 국립 신미술관, 상점가 등 인근 주요 민간 시설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롯본기의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다. 준공된 지 10년이 넘은 롯본기 힐스는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명에 달한다. 이렇게 지금 기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4,000명이라는 건요, 국내에 있는 인구들이 모이기도 하지만은요,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아주 좋은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노리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쪽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진행되고 정착되었는데요. 그래서 요새 그 언론 기사에 보면은 중국인 관광객들이요, 한국보단 일본이 좀 더 많이 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떤 도심에 어떤 문화 콘텐츠라든지 또는 어떤 개념을 넣어서요, 그쪽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들이 부동산에서도요, 많이 일어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타운 매니지먼트가 추진되려면은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사실은 이 숙제를 풀기 위한 노력들이 앞으로 이제 타운 매니지먼트라는 도심재생 사업이 정착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 이 부분이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뭉쳐져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쪽에 이해관계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이라든지 건물 임대인이라든지 또는 건물주 또는 국가단체 이런 쪽에 모든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서 이 착수시키고 정착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우리 지금 서울시에서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타운 매니지먼트가 추진되려면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과 건물주, 상인, 지자체 등이 모여서 협의체를 원래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협의체를 국가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고 이익을 차관들이 짜져지게 되고요. 이런 짜여진 방을 수 있는 이런 또는 이런 정책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무교동도 서울시와 서울 파이낸스 센터 등 중대형 건물주 그리고 빌딩에 입지한 주요 기업 그리고 상인들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기사에 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잘 정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풀리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교동 쪽에 롯봉기 힐스식 도심재생 사업이 지금 당장 진행될 거라고 해서 이 기사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제가 저번 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요. 이제는 선진국형 트렌드로 맞춰지고 있다는 것에 정책에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접근하고 투자하고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요, 선진국의 어떤 모형들을 어쩔 수 없이 먼저 선진국이 했던 정책들을요, 우리는 이제 선진국을 따라간다고 보면은 같이 만들어가고 뒤따라가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중시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패턴을 가지실 때 이런 쪽도 중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 주시면은 조금 더 성공하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부동산 투자 트렌드의 전망을요, 저는 몇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앞으로는 수익형 부동산, 임대형 부동산의 인기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도심을 위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쪽이 안전한 투자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세 가지 방법들이 다 뭉쳐질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정책 쪽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도심 재생 사업에 있어서 타운 매니지먼트 사업이라든지 또는 도심을 개발하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정책에서도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아시고 투자에 접근하시면은 투자의 성공성이 조금 더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이 신문 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결국은 도심에요, 인구가 집중될 수 있는 업무형 도심 재생 사업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심 속에 소형으로 그리고 임대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투자를 접근하시는 게 앞으로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가시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신문 기사를 통해 새로운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를 한 발 앞서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 어떤 내용 전해주시나요? 네, 이번 주 세미나 주제를 제가 변화되는 주택시장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7, 80년대에 우리나라가 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던 그런 시대에 부동산 투기식 접근으로는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접근은 주택시장을 접근하실 때도요, 앞으로는 조금 더 선진국 트렌드를 맞춰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선진국 모델에 있어서의 주택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성공시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부동산 트렌드를 전망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 톡이었습니다.
5300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무료 전화 문자 상담 이용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여보세요?